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감정평가액의 60%가량만 인정해 한전에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분양도 1,800가구가 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와 LH가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2년 동안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현재 33가구를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제군이 인제 자작나무 숲 일대를 스마트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쉘터와 숲 정상까지 운행하는 전기버스도 도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에 감정평가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네, 이재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그 뒤로 새카맣게 불에 탄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산불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속초의 한 자동차 폐차장 모습입니다. 4년이 지난 현재 공장 건물을 새로 짓고 차량을 해체해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다 보니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빚은 수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실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보상에 임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한전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고 저희한테 100%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돌아서면은 그런 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첫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한전이 고의로 불을 낸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례적으로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들이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67억 원, 이 중 1심에서 배상 책임은 87억 원만 인정된 겁니다. 이재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부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까지 말이죠. 이거를 그 60%의 기준을 맞춰갖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그냥 빚더미에 그냥 뭐 자살하는 밖에 없어요, 방법이. 산불 비상대책위는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에 물론 큰 기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에 저희들도 놀랄 뿐이고. 산불 비상대책위는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손해배상에 대한 결론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최저점이라고 생각됐던 거래량은 올 1분기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 하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는 지난해 3월 84.92제곱미터 기준 최고 3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억 4,6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선으로 1억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도시의 한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정보를 보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사정은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준공된 원주시 무실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3월 84.98제곱미터 기준 최고가 5억 1,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4억 1,800만 원 그리고 3억 4,500만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여기에 거래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4, 4분기 원주 지역 부동산 거래는 5,100여 건이었는데 올해 1, 4분기에는 900여 건이 줄어든 4,152건이 거래됐습니다.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합으로 이어지다가 조금은 매수자들이 조금 반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분양 물건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좀 많고요. 신규 아파트 미분양도 지난 2월 말 기준 1,800가구가 넘습니다. 1월 대비 소폭 줄었지만 강원도 전체 미분양 3,300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미분양 물량이 원주에 있습니다. 문제는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추세가 좀 반전이 되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금리 상승 기조가 좀 바뀌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둔화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단계 주공의 경우도 지난해 대비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는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LH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와 강원도가 각각 50%씩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대상은 자가나 임차의 구분 없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초수급 세대가 우선 선정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모두 33가구지만 추가로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이 있을 경우 전세 임대주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원주의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해당 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 원아, 교사 등 30여 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식중독 의심 환자 29명에 대한 검체와 급식실의 도마와 칼, 식자재 등 47건을 확보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고 인권과 이동권, 교육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장애인들에게는 장벽이 되는 것들이 많죠. 당장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음식점마다 직원 대신에 등장한 키오스크나 경사로가 없는 계단은 불편을 넘어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하려 했지만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코레일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차별을 겪는 건 비단 이 사례만은 아니겠죠. 바닥의 점자 블록, 조금 더 큰 글자, 안내판의 높이.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265만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 10명 중에 8명은 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죠. 누구에게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인제군이 지난 10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인제의 관광 명소죠. 자작나무 숲 일대를 스마트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센터에 김지형 차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이번 인제군 외에도 전국에 다양한 스마트 관광도시가 조성돼 있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관광도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른 스마트 관광도시 소개도 함께 해주실까요? 스마트 관광 도시는 기존의 관광 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컨텐츠와 인프라를 개선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선정해서 인천시와 1년간 구축을 추진해서 2021년에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2022년에는 수원 화성을 대상지로 해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여수와 대구가 스마트 관광 도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울산, 청주, 경주, 남원, 양양 이렇게 5개 도시가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한창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인제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자작나무 숲이 이번 사업의 주요 거점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새하얀 나무 껍질이 매력적인 자작나무 숲은 한국 속의 북유럽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고요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연간 45만 명이 찾는 인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떠오르게 된 명소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쉘터라는 관광객 휴식 공간도 구축하고 또 숲 정상까지 운행하는 전기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몸과 마음 상태를 진단해서 맞춤형 트레킹 코스를 추천하는 스마트 트레킹 큐레이션 서비스라든지 또 AI 음성 솔루션을 활용한 말을 거는 나무라는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디지털 기술과 자작나무 숲의 만남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인제 관광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인제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은 총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역 전문가나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구축에 착수하게 되고요. 내년 말에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서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3년간 국비 45억 원, 그리고 지방비 50억 원에 총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관광객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주요 서비스와 콘텐츠 운영 사업을 맡게 될 예정이라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김지형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새벽 2시 10분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의 한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에 야산이 있었지만 다행히 산불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이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한 동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